왜 가족에게서 가장 큰 증오를 느껴야 할까요? 왜 하필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만 잃어버려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파탄이 아니라 전생부터 엮여온 업보의 끈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영혼의 평화를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고통 속에서 업보의 끈을 단호하게 끊고 새로운 선업을 쌓게 된 그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자녀가 전생에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으로 인해 평생의 짐을 지고 사는 부모라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 내 자식은 전생에 나에게 빚을 받으러 온 원수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박성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철 씨는 올해 62살, 부산 영도구 복내동의 낡은 철물점 성철 철물의 사장입니다. 그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대한민국 5060 세대의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쇠락하는 도심 속 녹슨 철물과 먼지 쌓인 연장 틈에서 성철 씨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녹슬지 않는 모처럼 한 가정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버텨온 인간이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셈에 밝고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박 사장, 이제 좀 쉬어야지. 아들 녀석에게 가게 물려주고. 쉬기는요. 이 가게가 내 마지막 보루인데 성철 씨에게는 아내 김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과는 정반대로 정이 많고 희생적인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고집과 아들의 갈등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두 분에게는 철물점 뒷방에 마련된 작은 방 한 칸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소박하게 쓰려고 모아둔 통장을 확인할 때였죠. 영숙 씨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거 팔았어.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오손도손 살자. 성철 씨는 굳게 닫혔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좋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당신 고생 다 끝났어. 평생을 땀 흘려 일군 노력의 결실. 이제 정말 노후가 보장되는 듯했습니다. 소박했지만 평화로운 미래. 이 부부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박준수였습니다. 준수는 아버지와 달리 낙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죠. 그의 손을 거쳐 간 일은 항상 시작만 화려하고 끝은 비참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준수의 IT 벤처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성철 씨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고장난 철물점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아들 준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성철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남은 돈은 철물점을 정리하고 두 분이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성철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손에는 이미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 성철 씨의 인감과 도장, 그리고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죠. 준수는 이미 절반쯤 준비된 서류를 내밀며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이미 가계약은 다 됐어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걸 못 막으면 저는 끝이에요. 성철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증오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내 아들은 나에게 빚더미만 안겨줄까? 성철 씨의 평화로웠던 노후는 이렇게 아들 준수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전생의 원한을 갚으러 온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철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아들에게 탕진당하고 절망 속에서 평생을 마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기막힌 악연을 끊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 대출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준수는 성철 씨의 명의로 거액의 보증을 서려 시도한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께서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있어 이대로라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철물점 뒷방으로 돌아온 성철 씨는 아내 영숙 씨가 아끼던 낡은 함을 열어봅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영숙 씨가 몰래 숨겨두었을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준수의 사업을 돕기 위해 그 돈마저 몰래 빼내준 것이었죠. 성철 씨는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철 철물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준수는 태연하게 아버지에게 이번 일만 막아주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며 빌었습니다. 성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내가 아들이야? 내 평생을 내가 다 망쳐놨어. 너는 전생에 나에게 원한을 갚으러 온 원수야. 성철 씨의 거친 폭언은 막다른 길에 몰린 준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준수도 폭발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대로 내가 원수라면 확실하게 갚아줄게요. 어차피 나 때문에 망할 노후 내가 확실하게 망쳐줄게. 철물점의 연장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완전히 끊어지는 극한의 갈등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의 폭언과 남편의 분노 사이에서 홀로 고통받던 영숙 씨.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복례동 끝자락의 작은 법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숙 씨는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로 오는 인연은 네 가지가 있다 하셨습니다. 빚을 갚으러 오는 존재이거나 원한을 풀러오는 존재이거나 혹은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온 존재입니다. 영숙 씨의 머리에 번개가 친 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준수는 나쁜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가여운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이 해석은 그녀에게 비로소 심리적인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탓, 아들의 잘못만으로 생각했던 고통이 업보라는 거대한 굴레로 설명되니 원망 대신 연민이 생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성철 씨에게 이 법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스님 말씀이 혹시 우리가 전생에 준수에게 큰 빚을 졌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준수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빚을 갚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요. 성철 씨는 아내가 종교에 빠져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마저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평생 누구에게 빚을 진 적 없어. 자식 잘못 키운 죄는 나 혼자 받는 거야. 당신마저 나를 미치게 하지 마. 성철 씨는 아내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게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진 빚 때문이라고? 성철 씨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이 갚아야 할 업보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박성철 씨는 아내 영숙 씨의 법문에도 불구하고 아들 준수를 전생에 빚받으러 온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준수는 결국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이 부산 영도구 복례동의 낡은 철물점 앞까지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철 씨는 평생 보지 못한 험악한 얼굴들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성철 씨 되십니까? 아드님 빚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안에 담보 잡을 거 안 내놓으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합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직접적으로 성철 씨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성철 씨는 이제 노후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아들 준수를 향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낡은 주택, 바로 집 문서였습니다. 성철 씨에게는 이 집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내와 함께 지켜온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준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치다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 대신 이기적인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 위기 넘길 수 있어요. 딱 한 번만요, 저 살려주세요. 이게 아버지 마지막 의무잖아요. 성철 씨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의무라니요. 자신에게 빚더미를 안긴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성철 씨는 철물점 벽에 기대어 있던 몽키 스패너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끝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는 준수를 때려 눕히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자신이 먼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든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영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안 돼, 멈춰요. 그 순간 성철 씨의 눈앞에 오래전 잊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매몰차게 자신을 뿌리치던 냉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따뜻한 인정이나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외로운 기억. 성철 씨는 자신이 평생 아버지에게 마음의 빚을 갚지 못했고 그 냉정함을 그대로 아들 준수에게 되물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영숙 씨가 말했던 법문이 늦게나마 성철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들을 향한 극도의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향한 과거의 분노였음을 깨닫습니다. 성철 씨는 몽키 스패너를 바닥에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평생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준수야. 내가 너에게 마음의 빚을 졌구나. 받아라. 이 못난 아비가 내게 진 빚, 이걸로 다 갚는다. 성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집 문서를 꺼내 아들 준수의 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체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무거운 용서였습니다. 아들은 집 문서를 움켜쥐었지만 아버지의 절규와 눈물 앞에서 처음으로 당혹감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철 씨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짊어져 온 삶의 무게, 그리고 아들에게 빚을 갚아낸 고통이 그의 육체를 덮쳤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낳은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성철 씨가 쓰러지고 집 문서가 아들의 손에 넘어간 이 절망적인 상황. 과연 이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이 성철 씨의 업보를 소멸시킨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가족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철 씨가 입원한 부산의 낡은 병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성철 씨의 표정은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아내 영숙 씨는 눈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성철 씨는 힘겹게 입을 엽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이제 빚 다 갚았어. 원망하지 않으려 해. 그는 준수가 전생에 자신에게 빚을 받으러 온 존재임을 드디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업보를 소멸하는 용서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들 준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준수는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마지막 집까지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집 문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 문서가 오히려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영숙 씨는 병원을 찾아온 준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빚받으러 온 존재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모두 갚은 거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건 중요치 않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준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빚을 받는 과정이었다는 해석은 그의 이기적인 행동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강압적이었던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뉘우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편
성철 철물이 폐업했다는 소식은 복내동 재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철 씨는 평생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철물점 앞에는 십시일반으로 모인 돈과 함께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다시 장사해야죠. 작은 거라도 시작합시다. 건강해져서 돌아오세요. 철물점 자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요. 이웃들의 따뜻한 정과 도움은 성철 씨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이웃들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철 씨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원한을 갚으러 온 원수였어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망쳐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멈추겠습니다. 성철 씨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 대신 자비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으니 이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성철 씨의 의지와 준수의 뉘우침이 만나 이 가족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준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습니다. 과연 준수는 이 뉘우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철 씨 부부는 텅 빈 노후를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성철 씨가 퇴원하던 날, 철물점 성철 철물 앞에는 여전히 빚을 갚으려 했던 흔적과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문서는 아직 준수의 손에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당장 집 문서를 넘기는 대신 자신이 직접 몸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래시장에서 가장 힘든 일, 즉 막노동과 배달 일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동안의 방황을 씻어내듯 묵묵히 땀을 흘렸죠. 철물점 일이 바쁠 때면 말없이 달려와 아버지 성철 씨를 돕기도 했습니다. 성철 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성철 씨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여보,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 마음은 부자 된 것 같소. 당신도 그렇지 않소? 아내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부산 영도 복내동의 낡은 재래시장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소리,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가 그들의 텅 빈 노후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값진 이웃들의 정과 회복된 가족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성철 씨는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웠던 빚을 갚는 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업보였다면 그 업보를 다 털어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업을 쌓을 기회가 온 것 같아. 고통과 절망으로 끝날 뻔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자비와 용서라는 새로운 인연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을 원수로 보지 않고 빚 받으러 온 존재로 인정했을 때 성철 씨는 비로소 내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겪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밤마다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인연도 결국은 전생에 맺었던 빚을 갚는 과정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받은 고통만큼 그 아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성철 철물은 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평화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들의 인연을 업보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라는 짐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지친 모든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보를 소멸하고 당신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